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장기 이식입니다. 귀신 헬리콥터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인터넷상에서 불법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은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귀하의 신장을 고가로 구입한다 라는 뜻이고요. 헬리콥터는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을 뜻하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용어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이 사망한 피해자 윤 씨가 생활고 때문에 SNS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한때는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 브로커들의 명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불법 거래가 온라인상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인류가 장기 이식을 하는 게 실현 가능해진 순간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기 이식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병이 든 신체 장기를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수술은 현대 첨단 의술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다양한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심장이라든지 간, 신장, 췌장, 폐, 소장 같은 고형 장기는 물론이고요. 각막이나 골수, 뼈, 혈관, 연골, 양막, 근막, 심장, 판막 같은 조직도 이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든 장기를 건강한 것으로 교체한다면 아프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 이러한 바람은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일부를 이식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종종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000년경 인도의 한 외과 의사가 쓴 책을 보면요, 자가 피부 이식을 집도한 과정을 묘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균에 감염되어 일그러진 귀에는 뺨의 피부 조직을 떼어 붙여준다든지, 코를 잃은 환자에게는 이마의 피부 조직을 잘라 이식해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또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유럽에서는 이 타인의 신체를 이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학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쌍둥이 의사 코스마스와 다미아는 한쪽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에게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어인의 다리를 이식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후대에도 전해져 많은 예술 작품으로도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이 실제로 제대로 성공했을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식된 장기가 새로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의 혈관과 잘 연결되어야 하는데 아주 작은 혈관까지 놓치지 않는 미세한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타인에게서 신체 일부를 받은 것이라면 장기를 이식했을 경우 그 부위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해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 이식된 장기에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학적 지식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자기 몸의 일부를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 성공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재벌 2세, 조폭 더럽게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진짜.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은 한국만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남미 쪽도 사실은 자극적인 게 많거든요. 남미 드라마 안 보시나요? 멕시코 드라마 보세요? 그 팬들이 제가 뭐 보세요? 남미 드라마가 약간 한국 정서랑 비슷해요. 재벌 나오고 출생의 비밀들 많이 들어가 있고 불륜도 엄청 많고 매니아층이 있죠. 매니아층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한때 유행처럼 등장하는 소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불치병에 걸린 비련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제일 자주 등장했었던 게 바로 백혈병. 그 외에도 암이나 심장병, 기억상실증, 실업증도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병, 백혈병, 기억상실 들어가면 30% 넘어요. 일단 천국의 계단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한 서너 살 때 아닌가? 이완 씨가 갑자기 역변해가지고 신현준 씨 되는 거. 이러한 전개가 진부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쯤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온갖 병을 치료하는 의학 드라마도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비극적인 스토리에서 극적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장기 이식의 성공에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드라마처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장기 이식 수술에 성공하게 된 건 현대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한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서 장기 이식에 대한 의술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장기 이식에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이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이었는데요.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여자와 수여자가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보다 15년 정도 후인 1969년에 국내 최초로 신장 이식을 성공시킵니다. 이후에도 조혈모 세포나 간 이식 같은 까다로운 수술도 해내게 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국내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정말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술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크나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 이식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한국에서는 사망의 기준을 심장이 정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주목을 했는데요. 뇌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족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88년에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던 간 이식 수술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윌슨병으로 간 기능이 멈춘 14살 소녀에게 뇌종양으로 뇌사에 빠진 한 소년의 간을 이식해야 했거든요. 당시 서울대병원 김수태 교수가 이 수술을 맡기로 했었는데요. 수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뇌사자라도 심장이 뛰는 환자의 간을 떼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니 병원 차원에서 이 수술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도 김수태 교수는 수술이 잘못되면 쇠고랑을 차겠다. 수술이 성공하면 병원목, 실패하면 김수태 몫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소녀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성공적인 수술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됐었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부러움과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수술을 계기로 90년대부터는 뇌사 판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이 됐고요. 법적으로도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덕분에 장기 이식으로 새 삶을 살게 된 환자들도 늘어나고 국내 의료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ABC 방송에서도 한국의 간 이식 수술에 대해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아산병원의 이순규 박사 수술팀은 생체 간 이식 성공률이 무려 97%나 된다며 이들을 한국의 드림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장기 이식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을 거듭합니다. 종이 다른 동물에게서 필요한 장기를 적출해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법은 같은 인간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 어디서나 장기 이식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의 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반면 기증자는 10%에도 못 미치는 4천여 명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기증자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평균적인 대기 시간이 5년이 넘다 보니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중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선택의 영역이다 보니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따뜻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021년부터 23년 6월까지 국립자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사람이 약 20만 명 정도인데 10명 중 4명 이상이 20, 30대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장기기증 서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기증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졌고 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소중한 시간이니까 삶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누군가는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나길 바라며 기다릴 테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숭고한 선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도 할 겁니다. 이들 모두가 간절히 원하던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의 오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장기 이식 분야는 얼마나 더 발전하고 또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장기 이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탄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절반은 없기 때문에 결핵을 알아서 한쪽이 없고 편도도 하나 없고 간 수치도 높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심장 정도일 텐데 심장도 사실 제가 부정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다면 저는 이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저희 아버지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잔병 치레가 많으셨습니다. 성하냐 그 물건들이 성하냐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은 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